하지 말고 뭘로 끊었다 했다 그러잖아. 왜 분명히 이 길을 활용을 안 하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너 어린 놈이 아직 아날로그였죠? 40놈은 내가 디지털이야. 근데 좋은 거야. 영리학자는 디지털리 시켜주면 안 돼. 아날로그 좀 서버씩 있어야죠. 문제야. 이게 조상들이 있겠냐? 우리 딱 7시 5분에 내가 본수업 시작할게요. 스텝, 없는 스텝. 스텝은 대대로 수제자가 되는 전통이 있어. 1대 수제자 중국, 2대 성현, 3대 우리 민재. 근데 민재가 실력은 제일 좋은 수제자이죠? 그쵸? 4대가 될지 모르는 스텝. 너 수제자 한번 해야지? 어? 자신 있어? 대답을 해. 없어? 성향도 있어야 이러는 거지. 역시 신세대랑 틀려요. 나 이렇게 툭툭 튀는 제자 처음 받아봐요. 할말은 해야 되겠지. 근데 논리적으로 제가 틀린 말은 아닌데 좋아요? 데리고 한번 키워보세요. 터지지. 이 동양학이라는 게 다른 거하고 틀리는 문파가 이게 도제거든요. 이게 사실은. 내가 이제 높은데 노하우를 조사하는 거니까 선생님도 이제 나는 무르한 시기를 목적을 좀 원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우리 애들은 다 선생님들을 몰라요. 내가 보고 난 우리에서 그렇게 함부로 막대하게 키웠어요. 나 선생님을 다 오픈하고 나 머리도 오픈하고 승질내서 사진 내고 막 얘는 그냥 네? 승질나 처음에 두 가지 승질났어. 요즘은 내가 많이 익숙해졌죠. 어떻게 제가 갔다 이거 죽어지겠지. 죽어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사실 오니까 이제 애들 눈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개소주, 뭐 두유 이런 거 힘들잖아. 업무량이 힘드니까. 끊고 내가 본 것처럼 내가 다 주고 주신 살아야지 주신. 나 전성기 간 것 같아. 남자애들이 좀 거친 맛은 있어도 좀 차분하게 해주는데 자식들이 하나들 가니까 드디어 제자를 모시고 사는 시대가 돌아가는 느낌이 좋아요. 유진아, 그런 의미에서 조상들이 어떨 것 같니, 저 사실? 아니, 내가 너한테 물어볼 때는 답을 원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 이제 성경도 안 되냐고 답을 알겠어? 말도 안 되지? 다만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 복습을 시키기 위한 목적과 교육시키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육체 통근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뭐라고 그랬지? 궁의 논리와 비식재관의 논리를 동시에 보는 거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대준아, 저 사람들이 조상떡을 보려면 어느 자리를 보니? 응? 그렇지. 뿌리 근자 극묘하셨사? 나의 뿌리에 해당하는 연궁을 보지. 어? 자, 따라해. 연간의 식상 뜨면 조상떡을 보시면 돼. 따라해. 그렇지. 연간의 식상 떴어 안 떴어? 식신상관이 떴어 안 떴어? 떴지 그러나. 그러니까 조상떡을 의심해야 돼 안 의심해야 돼? 의심해야 되지. 자, 그럼 문제가 있어. 그럼 연지의 식상 뜬 사람은 다 조상떡이 안 좋냐? 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 이 사주가 만약에 식상이라는 거는 비식재관리를 보면 또 어떤 부분에 해당하지? 할머니, 조사. 그 다음에 자식이잖아. 그죠? 자식떡이 있으면 조상떡은 약할 거고. 그죠? 자식이 숙색이고 자식 보기 안 좋으면
조상적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누가 올리사줘요? 선생님이 올리사줘요? 네. 자, 유진아, 선생님이 올리사줘요. 뒤로 돌아서 눈을 마주치고 물어봐. 자식 보고 있는 거 같냐, 우리가 지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자식 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물어봐. 아니요. 없어요. 아직은 자식 보기 없으신 것 같아? 아, 당사자세요? 아, 저희 자식 보기 있는 거야. 아, 자식 보기 있는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은 자기가 자식 보기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게 나왔다. 한숨부터 쉬고 시작을 하시면 없는 게 확실하고 그냥 노말을 다시 봐야 돼요. 이거는 자식 좋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전화주가 자식자로 썼으면 식사. 조상궁을 쓸 확률이 높아, 안 쓸 확률이 높아? 안 쓸 확률이 높죠? 그냥 할아버지 때 가문에 문을 닫은 집안이라고 하죠. 일단 그렇게 보기 좋아요. 문제야. 보다 더 자세한 조상담에 대해서 묻는 거야. 조사주에서 조상당이 좋다고 생각해, 안 좋다고 생각해? 일반 병아를 키우는 일반 강목을 키우는 병아다 보니까 식상에서 할머니 덕이는 그리고 그때 러널티가 황충 받았으니까 모친과 할머니의 고생을 자고로 여자 할머니 엄마, 그 여자가 고생한 집안이 부모 돈이 있다고 봐야 되겠냐? 여자들이 고생하는 집안이야. 여자들이 고생하는 집안에 자자자, 됐다. 야, 민재는 참 내가 가르쳤지만 너무 잘 가르친 제자에서 쭉 한데 저 새끼하고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 손님들이 원래 답답하다 안 그러니? 안 그래? 선생님이 아깝다. 뭐라고? 선생님이 너무 아깝다. 뭔 소리인지 의사한테 없이 나중에 얘기해? 그래서 입 들어라. 빨리 빨리 이럴 또 답답한 자식아 너 진짜 우리 사장님도 얘들을 시키면은요 뭐 주저거리긴 하는데 뭔 소리를 못 알아듣겠어 내가. 간단하게 기준을 제시해줄게. 자, 하나 조상과 부모의 덕을 보는 거지. 여기 덕이라고 써있지. 덕. 덕은 뭐예요? 덕이 뭐야? 우리 오랜만에 나온 친구가 긴장하자. 덕이 뭐야? 정답. 지금 2조 시대면 할아버지가 공을 세워 내가 나라부터 쳤지. 임명장을 받으면 덕이지. 지금 자본주의사회지. 할아버지가 나라에 충성한 거 덕주면 일제시대 때 한이라고 다 내국주사들 쫄라고살구나. 그렇잖아. 6.25 참전해서 연락 싸워봐야 병신밖에 더 됐어? 날 뭐 챙겨주지? 없단 말이야.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덕은 뭐라고? 머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조상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어떠한 기준점이 생겨야 돼? 일단 네 의견은 어떠니? 덕이라는 게 한국의 돈이란 말이다? 그럼 조상덕, 할머니 할아버지 덕이다라고 느낄 정도면 물질적으로 어때야 돼? 내가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건 좀 오바지.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한테까지 재산 물려받을 일은 없잖아.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 자라고 그 덕이 나한테까지 이어지면 할아버지한테 직접적인 유산으로 안 하고 내가 조상덕 있다 할 수 있어, 없어? 그걸 보면 돼. 가장 기준은 조상덕이 있는 거야. 가장 기준은 내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았느냐 혹은 유산은 못 물려받았지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느냐를 보는 거야. 그게 조상덕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부모 덕은 보다 직접적이지. 니네 엄마 아빠가 돈이 되니 안 되니잖아. 그치? 유산을 못 물려받아도 내가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공부하고 뭐 이런저런 기회들 다 제공받고 유복하게 자란다. 그것도 부모 덕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것도 인정할 수 있지. 이걸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덕을 현실적으로 판단 가능하거나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우리 엄마 고생하셨는데 저한테 잘해줬어요. 도 덕이고. 아버지 착하신 분인데도 덕이고.
동물은 덕이고. 이렇게 따지면 상담 못해요. 그렇잖아. 코에 올면 코골이 개골 비골이니까. 그치? 현대사회에서 더 조상적 부모덕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돈이에요. 그렇잖아. 그죠? 그 다음에 조상의 덕을 보려면 궁의 논리. 조상이 거치하는 궁을 먼저 헤아리고 기식재관인으로 조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헤아려서 보시라 했잖아. 헤아려서 보라 했잖아. 조상이라면은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지. 예? 할머니는 뭐야? 기식재관인 중에. 식이나 상. 어? 할아버지나. 인성. 그 다음에 궁의 논리로는 연간. 여기는 연치. 그쵸? 그쵸? 어? 궁의 논리상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제자리를 지키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공통의 논리상, 식간론의 논리상 나한테 이로운 성분이 있는 거. 그렇지? 할아버지 있어야 될 자리에 할머니가 있지 지금.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 보시나? 그렇지. 할아버지가 자기 유출을 못했다. 그리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잖아. 할아버지는 돈 벌고 할머니 살림만 살잖아. 어? 돈 벌어야 될 사람들이 할머니가 했다는 얘기는 할머니가 가장 노력했다. 그렇지? 그러면 할머니가 돈 벌었다. 그 얘기는 할아버지가 유출을 못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오버하면은 조상덕이 없겠다라고 봐도 돼야 돼. 되지? 그거예요. 그리고 식신상만이 떴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자식복이 없으면 주상덕은 좀 공고고 똑같은 식상이니까 자식덕이 미약하면 주상덕은 좀 공고고 자식덕이 괜찮으면 조상덕은 좀 덜 공고를 해석한다고 얘기했어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근데 유준이가 유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 자식복 어떠신 거 같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 별로라고 말씀하셨지. 근데 내가 듣기로는 아직은 모르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별로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똑같은 한국어로서 듣는 사람마다 얘기가 틀려 지금 내용이. 참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좋다 자신 없다 치면은 너는 자신 있게 돌아가서 조상덕은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봐. 근데 만나면 좀 물어봐요. 맞으세요? 아, 조상적이 있냐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치? 뭐야? 자식복 있는 거야. 선생님 나이가 55세잖아. 그래. 그쵸? 그러면 애가 대충 몇 살쯤 되겠어? 자, 내가 가르쳐 줄게. 여자들, 우리 상님 나이 때, 50대 여자분들, 50대 초중반 여자분들 정도로 봤을 때, 첫 아이의 나이를 잡는 거는 125년. 왜냐면 그 당시 평균 그 결혼 나이가 22 상태에서 3, 4세 사이에요. 그 정도 4, 5세 올릴 정도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 25세. 그러니까 틀려봐야 한 사람 차이가 안 나요. 그죠? 특별히 많이 따르면. 그러니까 한 30에서 28 정도? 그러니까 32에서 28 정도 되겠죠. 요 나이면은 결혼을 할까, 했을까, 해야 될 나이, 안 해야 될 나이? 해야 될 나이. 그죠? 그죠? 그리고 요 나이가 부자로 출세한 사람으로 판가름 난 나이 아직 안 난 나이. 아직 안 난 나이. 그 다음에 남자, 여자 55세가 내 자녀 손잡고 병원 다녀야 될 나이 아직은 내가 생활력이 있을 나이. 있을 나이죠. 자, 그렇다면 요 나이 때 아줌마들이 자식복이라고 하면 느끼는 둘 중에 두 가지예요. 다 키우는 건 아닌데 거의 다 키웠죠. 그렇죠? 자, 문제. 그럼 자식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키우는 게 어렵거나 잘 키워나가는데 제 밥벌이를 못하는 거죠. 그냥 늙어서는 나한테도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55세라면은 거의 다 키웠고 이제 막 가정을 가지려는 나이 정도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다 키운 거야? 약간 덜 키운 거야? 약간 덜 키운 거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지금 있어야 된다 했지. 이 얘기는 이미 지 밥벌이는 하고 있다는 얘기야,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최소한 밥벌이 한다는 얘기죠. 그럼 자식복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머니들, 부모님 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되실 텐데, 자식보의 기준이 뭘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보의 기준이 뭘까요? 자, 선생님 자식보의 기준이 뭐야? 우리 선생님 생각하시게. 우리 선생님 생각하시게. 네가 너 빼고. 너 빼고. 우리 선생님 생각하시게. 자기 하고 싶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모두 이렇게 철학적으로 나오시는데요. 키우기 어렵지 않은 게 제일 원칙. 응? 키우는데 어렵지 않아. 키우는데 어렵지 않은 거에는 어떤 게 있을까? 그거 사춘기 같이 제일 못 찾는 거. 이 두 개 크게 속아서 있면 자식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커서는 지 가족 잘 지키고 다니면 돼요. 때가 돼서 실장을 가지고 애 낳고 그냥 이혼하고 잘 살아주면 돼요. 그렇죠? 내 새끼가 몇 등 하는지는 자식복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자식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대한민국 1%밖에 자식복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실제적인 덕을 내가 안 입어도 물질적인 혜택을 안 입어도 키우기 어렵지 않고 커서 내가 손만 안 가게 해주면 되는 게 유일한 유친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55세 먹은 아줌마가 더 있어봐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 크게 숙생 키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반증이죠. 자식복이 있는 걸 보지. 조상덕은 약간 모자르게 되죠. 자식복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상덕은 줄겠죠. 자식복이 못나면 못날수록 조상덕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 기준적으로 잘 맞추시면 돼요. 네! 네! 같이 좋으려면 방법이 있어요. 식상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간결하게 내사주에 좋은 작동을 해줘야 돼요. 이건 이미 틀렸어요. 병화에 뿌린 인중, 인목이 충분해져 있는 걸로 이미 한꺼풀 간 거예요. 이미. 또 있죠? 인의 병든 놈들 중에 축 맞은 놈, 안 축 맞은 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형축됐다는 것만으로 이미 병화에는 한꺼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조상에서 조상덕을 따지는 게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는데 그런 방법을 봐주면 그렇죠. 자, 그러면 조상덕이 있는 거는 내 부모가 유산을 물려받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내 부모가 유산을 물려받았으면 나도 유산을 물려받는 게 높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사주가 부친 덕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면 되겠죠. 네? 이사주가 부친 덕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상덕과 부모덕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요. 굉장히 밀접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한테는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는 덕보가 없어. 그렇죠? 우리 부모님한테는 조상들이 믿지 못했어요. 부모들이 없었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덕을 봤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밀접해요. 자, 그럼 이 사주는 조상덕이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자식복의 문제가 별로 없으면 연월간의 식사를 하면 조상덕을 의심해야 하는데 자식의 덕을 봤으면 조상덕은 확실히 없는 쪽으로 귀착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조상덕이 없는 거는 할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할머니가 있으니 할아버지가 다소 무능이거나 그냥 좀 생활력의 면에서 할머니가 좀 할머니가 갖고 오는 주식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무능하시겠죠. 그렇죠? 지금 그냥 저 성격은 전지에서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는 게 그냥 합리적이에요.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신선. 진짜면 충청도가? 예, 중국인가요? 예. 할아버지 때 그 곳으로 이사하시는 거예요? 예, 원래는 김선인데요. 근데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생각하는 게 없으셨는데. 뭐 어쨌든 할머니가 이사하면 됐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마지 충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고향을 등지는 것도 말이 되지만 내 할아버지가 새로운 고향에 등질 들었다고 해요. 그쵸?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형태나 상태를 보는 거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조상떡 있는 사주 없는 사주. 일단 전지에 식상이 떴으니 조상떡을 의심하는데 자식복이 좋을수록 조상떡은 별로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구나라고 그냥 낮춰지면 돼요. 그리고 연마지 충현이니 할아버지 때 새로이 고향에 임지를 들었다, 이사를 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정도 여기까지.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비식점의 주 인성이죠. 이사주에 인성이 더 있어요, 없어요? 깰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이 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중의 임수는 인성이 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깨졌잖아요. 인신 출먹었죠? 깨졌죠? 여기에 있는 인성은 내가 덕을 논하기 이전에 깨져 사라졌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덕이 있다고 봐야 돼요. 뒤후에 모친덕이나 문세덕이 있다고 해요. 모친이나 문세덕이 있다고 이게 합리적이죠. 결국 할아버지의 덕이 전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부모 덕은 약한 걸로 보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조상덕은.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좀 귀신 신화했다고 보는 게 있는데요. 영화 전쟁의 입장에서 조상덕은 재수를 의미해요. 가위바위보 재수 없는 사람, 조상덕이 없는 사람이죠. 흔히 조상덕 한다 그러죠. 그 말 못 들어보셨어요? 객관적으로 안 돼,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죠. 좀 재수없다 그래도 그걸 조상덕 한다 그러죠. 점집에서의 조상덕 중에 하나는 행운이 겹치는 것도 조상덕의 기준으로 해요. 네? 그죠? 그러면 이 사주는 문서원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기견과 관, 인은 묘초에 초년에 인신 충명으로 인사시산형의 인신 축까지 먹었죠. 그렇죠? 관운과 연관해서는 관운, 남편 혹은 직자 혹은 문서원과 연관해서 초년에는 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인하고 자하고 사이에 뭐가 있어요? 축이 있죠. 왕국에 없는 재성을 축토로 맞춰주죠. 그쵸? 재운과 먹고 사는 재운과 연관해서는 덕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덕을 넣을 수 있죠? 재성과 연관하는 재수가 있어요, 없어요? 문서와 재성과 연관해서 재수가 있는 사주. 조상들은 잘못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 승진 문제, 어려서 유산하셨나요? 어려서 유산 문제, 이런 문제들과 연관해서는 약간의 불운이 겹치고 재성과 연관해서는 조성적으로 보죠. 그죠? 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재수가 좋으신 분 안 좋죠? 네,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상덕을 이런 식으로 조상덕을 보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국 사람은 되게 의식으로 독특해요. 안 되면 조상덕이라고 재수가 주어도 조상덕이라고 해요. 또 실제로 돈을 물려받는 것도 조상덕이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이 먹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조상덕이 좋다는 말을 해도 얘는 더 좋아요. 그죠? 다음에 이게 있어요. 허자로 오행을 보호할 때 진술충리 화계지를 보호하면 대체적으로 조상덕이 좋다 해요. 근데 그 조상덕은 돈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요. 재수가 좋다고 그러고 영업은 환경을 누린다고 해요. 영업은 환경. 보통 진술충리들이요. 부모님이나 조상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무덤을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리의 글자가 허자로 있고 그것이 오행을 챙겨줄 때 조상덕이 좋다고 그러죠. 근데 허자로 진술충리가 있는데 그게 충격 맞으면 조상덕을 무너질까요? 그리고 원국에 진술충리가 많은데 그게 충격 맞으면 참 재수 없는 집안입니다. 자, 질문. 이 조상덕은 사실은 내가 시골에서 전쟁할 때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건데 현대사회에서 별로 애들 잘 아줌마들 안 물어봐요. 그렇죠?
하지만 한 번 큰 그런 눈여겨볼 만한 구조는 돼요. 그죠? 자, 던질 질문. 선생님 사무실에서 주시라고요, 이게? 네, 그거예요. 좀 힘들게 올리셨으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태어날 시가 어떻게 되세요? 영시 39년. 확실히 혹시? 예, 예. 그래서 다음날 계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생일이 6일이에요. 아니면 어머니가 5일부터 배가 아프셨는데 예, 예. 넘어서 6일 되신 거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 위에 오빠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신 오빠 있나요? 아니, 제가 맞아요. 그 다음에 밑에 남동생 하나 둘 남동생은 하나요. 이복 형제 없어요? 네? 이복 형제 없어요? 미국 형제 없어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남동생이 막내인가요? 예. 나이 차이 많이 나세요? 아니요, 저하고 4살.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부모님 둘 다 계셨나요? 아니, 아버지 그거. 일찍 들어가셨나요? 한 한달 정도. 일찍은 아닌데 늦은 건 아닙니다. 네. 각각은 공무원이신가요? 아니, 경찰관. 공무원이셨어요? 자신하죠. 그러니까 이사주가 오빠가 있으면 죽어요. 혹은 이복 형제를 구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큰딸이 되신 거예요. 네, 큰딸은 큰딸인데 아들 노릇하는 큰딸이시고요. 큰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큰 며느리 사주면은 자식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신남매 중에 막내 아들을 골라가고요. 그냥 큰 아들 노릇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식 보기 굉장히, 자식 보기 무난하실 거예요. 애가 둘이신가요? 네. 딸 아들, 아들. 아들 아들도 2살 차이, 3살 차이. 2살. 다시 맞아요. 딸아들인 경우는 연년생이나 나이 차이가 확 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들아들인 경우는 선생님이 실제로 큰 며느리세요? 왜 7살이야, 아들이에요? 네, 아들구나, 빡세다. 그러니까 저는 큰 며느리가 되는데, 아들아들인 경우는 묘하게 큰 며느리인데, 이게 좀 이렇게 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살이를, 그러니까 홀시어머니가 굉장히 빡센 분이잖아요.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시어머니 자체가 합리적이거나 아주 이상한 할머니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자식을 굉장히 좋게 봐드리죠. 그 다음에 남편이 무인이거나 공무원이라는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여기 인신중물 이건 남편 못 쓰고 혹자리는 축중의 신분 남편 써야 되기 때문에 목권세 편하죠. 그렇죠? 선생님 산이 밝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아무도 두개 맞고 여기 있는 얘가 2개 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남편 다니는 직업은 무인하고 경찰, 공무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공무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식을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질문, 뭐가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가 올라오신 거 내가 좀 봐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질문. 아, 저요? 네, 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궁금해요. 잘 사실 거예요. 정말 잘 사실 거예요. 어떤 부분부터 받으실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 저하고 맞는 일이 무엇인지 없죠, 거의. 이 없죠. 사주의 직업적인 적성은 거의 선생님 사주하고 흡사해요. 선생님 사주. 근데 딱 떨어진 선생님 사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상담직이라든가 부동산업, 이런 소개업 이런 건 다 괜찮죠. 근데 문제는 선생님께서 전업주부 사주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전업주부를 안 사신 것 같아요. 전업주부로는 못 살았어요. 그러시면 아버지 계속 일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전업주부가 여자는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친정에서는 아들 그렇다고 시집가면 큰 며느리 사주가 좀 빡세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저런 일들이 다 좋은데요. 식단업하고요. 네. 그 다음에 몸을 쓰는 많이 쓴 직업들 있죠? 이런 거 빼놓고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나 부수업 종류에는 대부분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어요? 점쟁이한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질문처럼 황당한 질문은 없어요. 아니, 이렇게 가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느 부분부터 찍어드리죠. 그렇죠? 아? 인신충 있잖아. 사라졌잖아. 아, 이거는 남편 보고를 봐. 남편 보고. 보는데 축중신금의 목고세 편에 내부적인 암시를 변하게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은 공무원이나 무인 직원을 가지는 경우가 그래서 공무원 직원 없어요? 궁금한 거요? 궁금한 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라는 거 아니고. 네. 제가 지금 혼자 살거든요.
못 가죠. 못 가나요? 안 가나요? 못 가나요? 둘 가요. 가요? 그 다음에 또 글쎄요, 저한테 질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울리지는 않아요. 아니 선생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제가 상담. 네. 자 질문. 조상궁은 이런 식으로 자식분과 궁의 논리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자 질문. 뭐라고? 진수가 너 몇 달 만에 나온 거지? 2달? 근데 그렇게 다 잊어버렸지? 자, 진수가 주는 나가라. 어이. 여명에 천간에 경관상과 식상 뜨고 관이 뜨면 무엇을 의심해라? 남편복을 의심해라. 관과 식상이 동시에 뜨면 더욱이 지지에서 식관이 형충 맞으면 반드시 물어봐. 그 사주를 치는 기초가 기억들 안 나? 어? 얘기해줘. 이런 사주들은 자 간목 쌍목 이름이 강인한 간목이 월간에 관 띄우고 연간에 식상 띄웠죠. 관의 뿌리인 경금의 뿌리인 신금이 임신형에 축 맞았죠. 천간에 관식 띄우고 지지혜형 축 맞으면 무엇을 의심해라? 아니 남편복을 의심해라. 에브리바디 이유는 아니야. 그렇게 읽지 말고 일단 그러니까. 그치? 선생님 혼자 산다 그러니까 놀란 분들 치면 아니 내가 뭘 가르치가 지금까지 내가 황당하게 만들어 선생님을. 네? 사별을 하신 거야? 야 찍어봐. 이유는 야 찍어봐. 사별 이유. 선생님 사별 주세요 이유주세요. 이유는요? 선생님 왜 사별을 찍으신 거예요? 인신충으로 신금의 뿌리가 달라진 대신에 화자 축중신금으로 귀해지니 사별까지 볼 근간이 희박해 진짜. 질문. 자 다음에 조상덕을 보는 것들 중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자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있으면 귀신 같은 영험함을 보거나 오히려 재수가 없는 쪽으로 해서 그래요. 근데 원국에 허자로 진술충미가 있고 그 진술충미가 없는 오행을 보여줄 때는 그 해당하는 오행이나 그 해당 그 진술충미 자체를 덕이 있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무방합니다. 이거는 그 뭐죠? 천을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 질문. 축조 신경으로도 굳이거나 어려운 일을 하시고 누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좀 있다가 반성 하셨다가 부모덕을 할 때 제가 좀 그건 부모덕 다음에 저번 선생님 사주가 부부를 보기 굉장히 좋은 예인데 오늘 챕터가 부부이 없네. 그냥 조금만 있다가 한 3분 하셨다가 간략하게 부부덕 보는 거 밝게 소개 한번 드릴게요. 어차피 뭐지? 금단도 나누셨으니까 꼭 친구들 안 나눴잖아요. 선생님 부부를 보는 건 지금 계속 했던 주제예요. 여명이 경관상관하고 형충 맞으면 남편덕을 의심하게 되고요. 남편덕을 의심 사실 때 거기에 해당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궁의 논리. 배우자궁에 배우자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일지에 관이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니 남편덕을 무난하다고 하죠. 배우자 있는 자리에 뭐가 있죠? 비겁이 있죠. 그러니까 좋게 해서 남편 보기 좋은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친구 같고 형제 같은 오누이 같은 부부 사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저것처럼 경관상관하다 형충 맞아버리면 그것이 부정적으로 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남편 같지 않냐고
내가 부인같이 아니한 관계가 되죠.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저사주에서 관의 형태를 보시면 돼요. 관의 형태. 자, 인월의 간목이 경금을 쓰는 경우 법수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 써? 언제 써? 춘월 1, 2, 3월, 1, 2월 춘절목은, 춘절간목은 목기가 왕성해야 그걸 사용하려 해요. 그죠? 분명히 굉장히 그렇게 써있거든요. 저사주는 인월간목이 일체 임목을 갖고 여시 간의 간목을 들이 쌍목이입니다. 언뜻 봐서는 능히 경금을 쓸 수 있어요. 그죠? 간목이 왕성하니, 일간이 왕성하니 금을 사용하려는 속성이 생겨야 돼요. 능히 다룰 수 있죠. 남편복이 좋아질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그죠? 또 써보시면 돼요. 경병을 보세요, 경병. 해내기평이라고 해가지고요. 경금이 병화를 봐서 재련되지 아니하고 관을 쓰지 못한 형태가 돼요. 그죠? 거기에 절제한주 경인월이잖아요. 절제한주 경금의 뿌리인 인목을 손상받으니 왕성한 간목이 쓰기에 미약한 관이에요. 왕성한 간목이 쓰기에 미약한 관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인신충 먹게 되잖아요. 나는 또다시 뿌리에 인목을 두었으니 상관이 없으나 미약한 병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미약한 병화의 뿌리를 손상시키죠. 식사운과 태백입변과 연관하여 보면 왕성한 간목이 능히 관을 쓸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정업적으로 살아주면 남편 복으로는 그닥 쓰게 되고요. 태백입변 되었지만 자식 복이 좋고 아들을 둘인 케이스에 하나요. 사회적인 관, 우리 선생님께서 직장 다니시고 일자리를 구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쓰시되 남편으로는 애 낳고 남편과는 멀어지는 관계가 있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남편 자체가 망가지고 나쁜 놈이라는 느낌보다 두 강해서 서로 도움이 돼야 되는 경금과 간목 관계가 병화, 태백이병, 인신충의 관계로 서로 멀어진 사이를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쫓겨나신 게 아니고요. 남편을 쫓아냈거나 내가 스스로 걸어 나오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둘만 나는 살지 함께 살 수 없는 둘만 나는 사연이 있어요. 이거를 남편을 정신적인 또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저 정도 나이 되신 아주머니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사고방식의 사모님입니다 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무지지 아시겠죠? 태백이평 청룡반수 병화가 간목의 대가리는 쳐들게 만들어줬을 때 경금을 태백이평하고 그 경금의 뿌리 절제 경인월 절제하는 경금의 뿌리를 설치하였으니 아이 낳고 남편의 권위가 더 이상 부인한테 내두지 않아요. 그러나 카랑카랑한 칼날이 죽지 아니하므로 남들한테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둘만의 일로 그냥 걸어 나오게 돼요. 그런 경우 아예 누가 키울까요? 이런 경우 엄마가 너 명량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야. 그래야 된다는 이 믿음이야. 선생님 키우세요? 자, 병화가 떠서 간목이 청룡관수하죠. 푸른 용이 대가리를 병화 때문에 대가리를 쳐든 얘기죠. 네? 형상학적으로 푸른 용이 태양을 바라보는 격이 되거든요. 간목, 푸른 용이 선생님이죠. 병화가 자식이죠. 내가 자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는 한 지붕에 있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한 집에 안 살거나 내가 직접 안 키우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간목병화. 초춘에서 음력 4월까지. 누구를? 최소 장남.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선생님이 키우시는 거로 해석하셔도
있어요. 국민학교 때, 전 지방에 살았고, 국민학교 때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이거나 후원적인 혜택은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관계이긴 한데 한지붕 아래 살기는 어려운 관계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도 정답, 안 키웁니다도 어떻게 보면 정답. 이 묘한 느낌 있죠? 이게 청년반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러다 이사주가 부부덕을 보기는 굉장히 쌈박한 얘기긴 한데 졸라 어려워요. 선생님들에서 그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얘기하는 이혼사가 성격 차이예요. 근데 사모님 세대는 그게 흔한 이유는 아니에요. 아, 지금 그 사는 지역에 가면 인포부부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세대, 요즘 얘네들한테 흔한 얘기인데 이게 이 스토리가 얘네들한테는 그 다른 세대까지 좀 드물어. 근데 요 세대는 흔한 세대인데 선생님 세대는 되게 독특해요. 이런 시스템 정도는. 예,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들과 친인척들은 저분이 왜 이혼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한 거죠. 네, 예,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본인도 안 돼. 각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각자 잘할 수 있는 거 생각 안 맞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걸 그냥 뭐 성격 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세대에는 이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요, 네. 어차피 이제 여기도 사무실이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안 맞기 때문에 상대 저는 죽어가거든요. 저 자신은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신랑을 거역하고 사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죽죠. 이제 그게요, 특이하신 거예요. 사모님 세대 분들은 대부분 순종하고 사는 걸 본인이 죽는 거라고 인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그때 선생님은 살면서 특이한 그걸 거예요. 느껴요. 그러니까 인월 감독이 쌍 벽가빙전에 지지에 인목 두 개를 따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하기에는 좋기는 한데 선생님들이 풀기거나 이해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아, 재밌네요. 선생님께서 당사자가 표현하시기를 남편한테 순종하고 사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남편이 저분한테 어떤 면에 순종을 요구했을까요? 뭐 집에 있으라 살림해라 애만 키워라 이런 거? 정확한 시간대 때려서 밥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사람을 괴롭혀요.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 잘 표현하시고 때 되면 반드시 시간 맞춰 밥상에 들어가야 되고요. 네? 내가 쓰는 밥그릇과 수저는 반드시 나만 써야 되고요. 한 번 오른 찌개가 두 번 대표 들어오는 꼴을 못 보고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뭐 말투나 이런 거에서도 남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는 이러면 안 되고요. 목권세표 있잖아요. 목권세표. 내부적으로 이런 양상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상해요. 자, 여기까지. 자, 질문. 근데 이런 사주들은 부부덕 보기 되게 쉽죠. 경관상관하고 충격 마시면 무엇을 의심해라? 남편덕을 의심해라.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홍보 기제예요. 그죠? 그러니 남들이 봤을 때 가끔만 해도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좋아 보이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남들은 모른다니까. 남들은 모른다니까.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홍보 기제. 이분이 산 인생은 모범생. 이게 합리적이죠. 거꾸로 나올 수는 있어요. 남들이 보이는 건 모범생이나 속으로는 홍보이죠. 그리고 이럴 수 있죠. 두 번째, 홍보기제죠. 나하고만 홍보기제일까? 여기 다 홍보기제일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남편은 바람둥이일까? 바람둥이는 아닐까? 바람둥이 그렇죠. 정신적인 바람둥이 그렇죠. 여기저기 바람둥이. 잘하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요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점을 사주 8장 이렇게 바라보는 이웃들 말고요.
일간 간목 입장에서 보면 나하고 홍목이지가 아니라 얘까지. 그죠? 근데 웃기는 거는 서양 사람들이 본 거는 여기는 홍목이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유 나도 옛날 같은 거잖아. 남편이 한번 피한 거 가지고는 왜 그러니 그래요. 근데 쭉 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많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무슨 말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테레지표까지 해서 그러면 남편이 말하는 거 느끼면 미안해야 돼요? 안 미안해도 돼요? 좀 미안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태백이표를 하게 되면 경금이 제대로 달려가지 못한다 해가지고 위아래가 없으면 무서움을 몰라요. 그래서 뻔뻔해집니다. 그렇죠? 아 내가 봤는데 이거 뭘 시키라고 그래. 그러니까 참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 상황을 찾는데 문제는 이게 갑자씨가 되면서 쌍둥이까지가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37.5세. 우리 선생님 나이 기준으로 38, 39 넘어가면 정상적인 부부생이 힘듭니다. 장난질을 한 5년 됐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바람을 피는 지수식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35, 30을 넘어가면 이미 정상적인 부부관계, 인구가 된 부부관계가 이미 끝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쌍둥이로 넘어오는 마음이고 마음에서 이유가 되면 확실하게 뻔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5년 됐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한 해 안 하네 하면 어렵게 나오시는 거죠. 상관은 없어요. 쌍둥이 이름 때문에 하나씩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골만 터지기 시작한 건 이미 사람들 뿐 아니에요. 30년 살아나고 넘어가면 이미 터지기 시작합니다. 쫙 골만지죠. 질문. 자, 선생님들 부부간의 덕에서 임기, 그러니까 일지에 갑인일주, 병호일주, 을묘일주, 임자일주, 계일주 이렇게 비겁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좋게 해석을 하면 오누이 같은 부부 사이가 돼요. 형제 같잖아요, 형제. 오누이 같은 부부 사이의 장점은 피를 낳는 어느이처럼 아무리 싸워도 끊어지지 않아요. 잔싸움은 많으나 근원적인 의리를 지키는 부부 사이가 돼요. 오누이 같은 부부 사이의 가장 좋은 형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누이 같은 부부 사이, 임기, 비를 까는 경우, 비겁을 까는 경우 가장 불행한 형태는 영원한 만남이에요. 남편이 남편 노릇을 아니하고 부인이 부인 노릇을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교권 사회잖아요. 남자가 거의적이면 여자를 숙여준다든가 남자가 여자한테 미안한 짓을 했으면 뭐 여자한테 좀 숙인다든가 이렇게 비슷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없어요. 서로 잘났다고 고개를 쳐드니 영원히 평행선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또 부부싸움이라 부부의 국문을 볼 때 이렇게 임기가 되잖아요. 이게 비비, 뭐 비겁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이것이 강하잖아요. 그냥 일간과 남자면은 재성, 여자면은 관과 비교하여 일간이 왕성하죠. 내 관이 약하잖아요. 둘 중에 누가 더 고집이 세게? 1. 강한 사람, 강한 성분, 약한 성분. 네, 약한 성분이 무조건 고집이 세요. 여유 있는 자가 고개 숙인다 그래가지고요. 참고 살아주는 거는 강한 쪽이고요. 잘못하고도 뻔뻔하고 고치지 않는 거는 약한 쪽에서 고집하죠. 그러다가 한 번 엇나가면 영원히 못 말려요. 감목이 강한 쪽이 나 너랑 못 살아고 끝난 거예요. 절대 수습이 안 돼요. 네? 실제는 얘가 센 거지. 결국 얘가 못 살아고 끝난 거니까. 얘가 빌고 겁주고 폭행하고 뻘쳐서 해도 못 살아요. 끝나는데 통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주로 문제를 일으키고 고집 부리고 이러는 거는 약한 성분이에요. 그렇지. 예를 들어 갑인일주인데 이게 가을일 수 있거든요. 경신 뭐 이래 버리는데 갑인일주다. 그러면 관이 고집이 있어요. 여자 일간 이 아줌마가 난리 쳐놓고 잘못하고도 잘못 안 하는 척 난리 쳐놓고 벌림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이잖아요. 인묘신을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가 참아주다가 한 방에 정리돼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혹은 불쌍한 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금이 비거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장 핵심은 요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안 오케이? 근데 어설프게 사실 배워가지고 와 아줌마가 빼고 살았죠는 아니에요. 아줌마가 맞고 살다 마지막에 한번 때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항상 이 약한 성분이 여자든 남자든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 약한 성분, 약한 쪽이 오히려 고집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켜요.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간여지동 일주가 간여지동이라서 약해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지가 간여지동이라 해가지고 갑이, 뭐 임자 이런 것처럼 강한 경우에는 일간이 좀 심약해지는 게 오히려 좀 나아요. 사장 살기에는 좀 지금 멋대로 살아요. 근데 간여지동한 일주, 갑이 일주, 이제 무술일주, 무신일주 이런 것들이 일간이 신강해져 버리면 그렇죠. 어깨에 걸린 짐이 많다고요. 근데 간여지동 일주가 뭐 갑이 무술처럼 기겁을 깔아버리면 일간이 약해지기가 어려워요. 이러면 여명 간여지동하면 따라하세요. 친정에서 나도 시집가고 크면 그냥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간여지동한 일주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거기에 춤까지 맞아주면 그 고통이 뼈에 사근집이 기가 막혀요. 근데 여명이 간여지동하고 실제로 고생이 많으면요 형제들은 잘 살아요.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 공부를 좀 해도 저 사주는요 의지예요. 일단 간목과 식상이 병화의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수가 올라서 먹고 사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무리는 없어요. 무리는 없죠. 그 다음에 원국에 인사신 사명을 짜가지고 저게 자사특합층 병화까지 사화까지 지금 인사신 사명을 안 돼 있자거든요. 진짜 코미디가 식상에 해당하는 사화가 여벌로 있으면 화자 여벌로 있으면 형을 쳐요. 그러니까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의지를 갖느냐가 문제예요. 이 사주가 겁 많습니다. 망설임이 굉장히 심하고 결심한 일을 추진하는 데는 망설임이 없는데 결심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화자로 천을기인 축토를 보게 되거든요. 화계의 글자 축토를 지지해 보게 되니 뭐 예측력이 뛰어나고 뭐 예지력이 있는 사주를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본인의 의지예요. 그 축토 자체가 인목, 나의 일간의 뿌리, 비거, 내가 부르는 축토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의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할 수 있고 망설이면 영원히 못하죠. 지금 이 친구 중에 이렇게 갑인일주, 무신일주 있으면 잘 살릴 거야. 너 혈다리가 큰 면이지. 신약해? 이거 말씀이구나. 좋겠다. 자, 질문. 내가 강하니까 인사를 사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쳐요. 자, 인목이 강하고 신동이 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인을 버리겠어요? 인이 신을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저게요. 남편이 잘못하고 죄를 저지를 때는 뒷사거리 다 해주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요. 남편 기 빠지면 버리고 나와요. 결국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거 결국은 버림받으신 게 아니라 선생님이 걸어 나오신 겁니다. 이것도 가장 근원적인 기분은 인사신 사명, 인심충, 인사신 사명을 당하는데 인월생 갑일주였기 때문에 일가의
즉 남들로부터 버리거나 당하지 않아야 내가 나오지.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차라리 사실 부부 상담을 하거나 이혼사유 잡을 때 이런 사실이 제일 좀 헷갈려요. 이건 뭐가 좀 그래요. 자ችን 자, 선생님 8시까지 쉬었다 합시다. 역시 라떼가 좀 맛있었지. 오늘 좀 딴 겁니다. 선생님들은 아직 시켰는데 우리 목하고밖에 안 했지. 다음 주에 경합, 다음 주에 그만. 우리 이번 주 어제 했어야 돼요. 인터넷 인터 같은 건 되게 재밌어요. 새벽 이편인데 이건 속도 분석이 남쪽 화성할 때 이제 둘 다 힘을 이긴다고. 네, 그러니까 주작 투박. 네, 여러분들 보셨죠? 정화기토가 함께, 기토 정화가 함께, 경금병화가 함께 이런 것들이 되게 유사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보면 이게 재밌는 게요. 음기와 양기는 수기고 양기는 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면적인 음기와 전면적인 수기의 충돌이 제일 심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임상학적으로 보면 그 단계, 전면적인 음기도 아니고 음기에서 양기를 넘어가는 거, 양기에서 음기를 넘어가는 금, 그렇죠? 요 관계가 제일 좀 충돌이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벽가빈점 아니면 목고색변이에요. 응? 화려지금 아니면 소해주오개. 충돌이 극과 극을 이루게 돼요. 그 다음에 병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병에서 태어나가지고 병을 가잖아요. 병경.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목 이런 식의 관계들이 조금씩 또 특이하게 틀려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거는 그걸 이루는 단계가 선생님들 수하고 가, 그죠? 그다음에 목하고 금, 그죠? 요거, 이거, 그죠? 그리고 요거예요. 그렇죠? 수는 화음만 그거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화는 배하고도 그거라고 금하고도 그거라고. 목은 금하고만 그거라고 해요. 근데 금은 목하고도 그거라고 화하고도 그거래요. 요 두 개 관계가 굉장히 오소독해요. 요 관계가 굉장히 오소독해요. 그래서 이제 경병할 때, 이제 경금할 때, 이제 경병, 경정, 신병, 신정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 관계들의 아주 오소독사는 걸 재밌게 보시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이 어려운 기억을 없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부모 입장에서 한국 수영하는 직업이나 그런 친구로 할때 높은 대표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아니야.
전업주부사 중은 엄마라 부인이라는 직업 확실히 있는데. 어? 그치? 근데 요새는 백수가 작업지가 아, 그건 아니고 영역적으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부어, 자기 나가서 일하는 여자들 있잖아? 그 대부분 관세로잖아. 그 투잡되는 거지. 어디